NBA는 약간 사회주의성이 띄고 있다. 전력의 평준화를 지금 NBA 사무국이 약간은 외부에서 좀 만들어가고 있죠. 왕조가 지금 건립이 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라서 구단에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가요? 티켓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구장을 가지고 있는 구단들은 거기 주차비, 핫도그값, 맥주값, 대관료, 구단이 다 가져가요. 원래 제 꿈이 체육관 근처에서 주차장을 짓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받으면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탈세를 하겠다는 거죠. 현금으로. 르브론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아들이랑 같이 뛰던데. 조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조단이 부자라고? 여전히 돈이 제일 많은 건 조단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로얄티랑 전 세계 조던 브랜드에서 팔리는 금액의 5%를 받거든요. 매출액이 5%를 받는다고. 네, 어마어마한 거죠. 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던이 이제 NBA 구단들 중에서 가장 가난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래쪽이었죠. 아래쪽 재산만 놓고. 근근히 살아가는. 자,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선보이는 농구 이야기, 조선의 농구.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구학자, 농학영, 농구밖에 모르는 남자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모셨네요. 그러니까 꼭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댓글로만 참여하다가 그러니까. 네, 오게 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댓글로 맨날 들어왔다가 제가 슈퍼챗 쏘라 그러면 도망갔잖아요. 아, 네. 네. 한마디에 1,000원씩 내려고 했더니 네. 그래서 기억이 나오셨습니다. 네. 손대범 기자님 하면은 이제 유명한 게 농구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게 약간 좀 잘못 전달된 건데 세상 돌아가는 정도는 압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아가 우승했다든지, 네, 안양 FC가 올라갔다든지, 네, 그런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압니다. 네. 디테일한 건 몰라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 네. 앞으로 축구협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방금 전에 얘기 들었는데 네. 공명정대한 처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처벌을 알겠습니다. 처벌 받아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아니고 코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남자 조코피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 두 분을 사실 모시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워낙 두 분 다 바쁘시기도 하고 공사가 다 망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손대범 위원과 저는 그 평생을 이제 농구 관련 언더독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매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또 두 분의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이제 모시고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조현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코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코피가 난 지 이제 정확하게 6년 됐습니다. 벌써 됐구나. 네, 벌써 6년 됐고 그때 심지어 제가 30대였는데 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조코피 TV는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13만 3천 명 정도 구독자가 있고, 제가 개설한 지 이제 4년 3개월 됐는데, 네, 우리 스포츠앤 플러스 구독자분들,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구독, 좋아요. 또 이분들이 이제 매 주마다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손대범 위원은 따로 유튜브는 안 하시죠? 네, 저는 따로 하지는 않고 있고 농구대학이라는 채널 운영에 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잔소리를 맡고 있어요. 잔소리. 책임 관리하면서 이제 딱 그 생기는 수익들을 이렇게 딱 공명정대하게 분배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조현일, 손대범 이 두 분 하면은 사실상 국내 농구계 사실상 살아있는 이런 해설과 기자계 전설들입니다. 그 사실 좀 생각하다 보면은 둘이 지금까지 해먹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벌써 왜냐면은 제가 비바 점프볼이라는 프로그램을 손대범 기자랑 했던 게 추억이네요. 2013년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시즌 3인가 그랬죠. 맞아요. 2013년에 처음 했었거든요, 같이. 시즌 1이 2007년에 했으니까 좀 많이 오래 하긴 했죠. 그렇죠. 근데 손대범 위원이 2000년대 극초반부터 NBA 해설을 했거든요. 2000년대 극초반부터. 네, 그러니까 저는 2007년부터 했기 때문에 고인물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손대범 위원은 완전히 진짜 똥차입니다. 그렇죠. 후배를 위해서라도 좀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서 기웃기웃거리고 여기 한번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오랫동안 사실 잘하고 계시죠. 오늘 또 정장 입고 온 거 봐요.
오늘은 중간에 해설이 있어서 평상시에 원래 이렇게 안 입고 다니시잖아요. 와 저는 그러니까 티셔츠 쪼가리 입고 왔는데 혼자 이렇게 또 대한민국 의상을 숭배가 맞추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못을 받겠다는 거죠 이제 오늘 온 김에 여기에. KBS가 주신 거, KBS 준 겁니다. 극존칭 와.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NBA는 물론이고요. 국내 농구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농구에 대한 궁금증들, 농구를 잘 아셔도 상관없고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점들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미국 프로농구 NBA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NBA 인기 어떤가요?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일반 대중 팬들이 NBA에 대한 관심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 뭐 혹은 뭐 유튜브 구독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그 전 시즌도 그렇고 매 시즌마다 NBA가 지금 평균 관중, 총 관중, 그 매진 횟수, 네. 좌석 점유율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오, 좋네요.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사실 티켓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불평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가면 꼭 봐야 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중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저희 이제 비슷한 세대를 지나왔으니까 그때는 농구가 최전성기였잖아요. NBA도 인기가 많고 또 슬램덩크 만화책도 어마어마한 인기였고 네. 중간에 중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이면 무조건 농구공부터 던지고 봤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랬다가 이제 좀 침체기를 꽤 겪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저는 보면은 마니아층이 굉장히 깊고 두터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뭐 특히 커리와 르브론이 라이벌을 이제 이룬 지가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 그런 또 라이벌 스토리 라인이 생기면서 이 NBA 팬들도 좀 콘크리트층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뭐 꾸준히 또 국내에서 중계가 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NBA 인기가 확실히 저희가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올랐다고 느껴져요. 네. 어찌 보면은 근데 진짜 딱 시작하셨을 때가 인기가 한창 없었을 때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암흑기 때 네. 잡지를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이클 조던 아니면 티켓 표지가 안 팔릴 정도로 네. 정말 스타가 많이 우리한테는 스타인데 대중들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굉장히 오래 갔었어요. 저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NBA 자체를 좀 생소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 시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 시즌은 82경기입니다. 네. 메이저리그는 162경기잖아요. 네. 2분의 1 정도이고 시즌은 보통 10월 중순부터 정규 시즌은 4월 중순까지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플레이오프가 무려 2달입니다. 네, 그리고 1라운드, 2라운드, 그다음에 지구 결승, 그리고 NBA 파이널로 총 4개를 통과를 해야 우승을 하는데 전부 다 7전 4선승제고요. 전부 다. 네, 그리고 2월에 올스타전이 열리고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일도 2월 초에 있고 네, 그다음에 NBA는 뭐 한 시즌을 지내면서 그 연봉을 초과할 수는 있는데 또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라요. 네, 연봉을 초과하게 되면은 세금을 내죠. 엄청나게 네. 많이 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서 한 시즌을 치르고 트레이드 마감일을 보내고 그래서 뭐 혹자들은 진짜 시즌은 2월 중순 이후부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또 대장정이고 시즌이 아주 긴 편이죠. 그 만약에 연봉 초과해서 지불을 하면은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달러 바이 달러로 내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 100만 달러 이상, 뭐 1000만 달러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구단들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구단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덴버 너게츠 같은 경우는 우승팀이 우승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승 전력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이유가 이 구단주가 이 벌금을 내기 싫어서 사치세를 내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짜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벤치 전력도 얕아지고 갈수록 팀이 약해지고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세금이 거의 100불 더 주면은 100불을 세금으로 그대로 토해내는 그 정도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1차 저지선을 넘어서면 뭐 달러 바이 달러. 네. 그다음에 세컨드 에이프런이라고 해서 2차 저지선을 넘으면 징벌적 사치. 더 그다음에- 플러스가 돼요? 네, 그리고 뭐 향후 드래프트 픽도 뭐 30순위로 고정되고 뭐 이런 룰이 새로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하드캡처럼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 6년 동안 NBA 우승팀을 매년 바꾸게 만들고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조가 지금 건립이 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라서 대부분의 팬들이 이런 리그를 더 재밌어 하고 있어요. 매년 주인공이 바뀌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물론 이제
왕조가 건립되고 또 전설이 만들어지는 것도 좀 흥미롭긴 했지만 뭐 최근에 계속 바뀌다 보니까 또 그것도 새로운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또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니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력 평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혹자들은 댓글로도 얘기하시지만 NBA는 약간 사회주의성이 띄고 있다. 아예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전력의 평준화를 지금 NBA 사무국이 약간은 외부에서 좀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도 좀 궁금증을 여쭤보면은 그렇게 사치세도 내고 그리고 선수들 연봉 우리가 기사로 접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상상도 안 가는 돈들인데 그 정도를 운영하려면은 그 구단에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저도 그런 걱정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좀 쓸데없는 게 구단이 중계권으로 받는 수입이라든지 뭐 광고, 스폰서십, 그다음에 홈구장, 최근에도 유니폼에다가 광고를 붙이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수입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남는 장사다. 네, 코로나 때는 일부 좀 장사가 안 되는 구단들이 직원들 대고 회복하긴 했었지만 최근 몇 년을 봤을 때 다시 또 경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NBA만큼은 전혀 다른 경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아마 이게 또 내년부터 중계권이 또 새롭게 발동이 되거든요. 그럼 중계권 수입이 또 몇 배로 뛰기 때문에 또 그런 걱정 쓸데없이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리 올림픽 때 뭐 통째로 빌리고 그렇죠. 따로 움직이고 와 선수들이 또 각출했잖아요. 자기들끼리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NBA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라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손대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티켓 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티켓을 2만 명한테 판다고 생각을 하면 그 수익도 엄청나죠. 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처럼 구장을 가지고 있는 구단들은 거기 주차비, 그 다음에 뭐 핫도그값, 맥주값, 미국도 주차비 받는구나.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옛날 사람이긴 한데 에이브릴 라빈이 뭐 콘서트 한다. 그럼 대관료 이런 것들을 구단이 다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와달라고. 그러니까 뭐 수익의 이런 루트가 다양하고 NBA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셀러리 캡도 오르고 그만큼 선수 연봉도 올라가지만 그만큼 또 받아들일 수익도 어마어마해지고 벌어들이는 게 많은 거죠. 원래 제 꿈이 그 LA나 그 체육관 근처에서 좀 조금이나 떨어진 데 주차장을 짓는 게 제 꿈이었어요. 주차장. 그래서 현금을 받으면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탈세를 하겠다는 거죠. 현금으로. 네, 미국은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니까. 30대 초반의 꿈이 그랬습니다. 요즘도 상가감이 있거든요. 현금만 받는 데들. 다 신고 들어갑니다. 최근호님이 LA에서도 다저스보다 레이커스가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저는 사실 LA를 정말 많이 갔었는데. 뭐 저거는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죠. 그런데 근데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한다면 비등비등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커스가 사실 다저스와 우승 횟수를 놓고 뭐 절대적으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레이커스는 NBA를 대표하는 명문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승도 보스턴 다음으로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비등하지 않을까. 다저스가 올라갔을 때든 누가 올라가든 간에 서로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NBA 개막 초반에 가면 야구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광판에서 같이 틀어줘요. 그렇죠. 클리퍼스 송구장이든 레이커스 송구장이든 항상 다저스 경기 틀어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상황상마다 알려주고 관중들 같이 기뻐하고 그런 거 보면은 스포츠 서로 좀 존중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서로 무시하거나 팬들끼리 그런 건 없나 보네요. 그렇죠. 이번에 1차전 때 그 프레디 프리먼이 말로 없는 끝내기 쳤잖아요. 그때 레이커스 경기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레이커스 홈구장에서 그냥 농구하고 있는데 관중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난리야. 우와 하면서 그걸 이제 전광판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전에 레드삭스 우승할 때도 뭐 셀틱 선수들이 축하해주고 막 이런 그 지역에 밀착된 스포츠 문화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브론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아들이랑 같이 뛰던데. 이제 조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조단이 부자라고? 네. 르브론 제임스 본인의 꿈이 그 흑인 최고의 갑부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메이웨더가 있어서. 네. 근데 연봉 이외에도 사실 뭐 스포츠 브랜드에서 받는 돈도 많은데 뭐 조까지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근데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미디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수 성향상 자기 스피커 역할을 해줄 미디어를 되게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영화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예사롭지 않은 행보 같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여전히 돈이 제일 많은 건 조단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로얄티랑 뭐 이런 거 받은 거 치면 전 세계 조던 브랜드에서 팔리는 금액의 5%를 받거든요. 매출액이 5%를 받는다고? 네. 어마어마한 거죠. 순수익이 5% 아니고? 매출액 5%. 와.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조던 브랜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던이 이제 NBA 구단들 중에서 가장 가난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수로서는 뭐 그 이상의 또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수입적인 구단주 모임에서는 이제 조던은 아래쪽이었죠. 아래쪽 재산만 놓고 보면. 네. 근근히 살아가는 근근히 운영하고 네. 아우, 얼마나 힘들까. 네. 돈 좀 있어 이제 이런 얘기 듣는. 얼마나 힘들까. 와,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NBA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즌 이제 얼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각 구단별로 한 10경기 남짓 이제 아직 치르지 못한 상황인데, 먼저 이번 시즌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경기를 관람하면 더 재밌을까요? 저는 지난 6년 동안 우승팀이 계속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보스턴의 2연패가 가능할까? 6년 만에 리핏 팀이 나올까? 그러니까 2연패 백투백 우승을 차지했던 게 17년, 18년 골든스테이트 이후로 없거든요. 그런데 보스턴이 작년에 우승하고 주요 멤버들을 전부 다 잡았어요. 이게 역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인데 과연 셀틱스가 2연패를 달성하면서 이제 왕조 구축의 기틀을 마련할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젊은 세대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지난 시즌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뭐 셰이 길저스 랄슨더라든지 앤서니 에드워즈라든지 이런 젊은 외곽 선수들이 좀 많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올라가.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와 커리가 이제 거의 저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꿰차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이 좀 가속화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BA도 좀 의도적으로 좀 더 많이 비춰주는 것 같고 또 모델로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우리 곁에 좀 많이 들리는 소식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한정의 무대